네, 2023년 3월 5일 이정훈입니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된 사람들 배상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배상을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원이 아닌 윤미향까지 나서갖고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시민단체가 아니지 좌파단체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윤미향까지 나서니까 너무 웃긴데, 제가 오늘 드리는 핵심 주제는 뭐냐, 이 문재인이 주도했던 이 반일은 노무현 씨가 먼저 했던 건데, 반일의 노무현도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와 관련해서 3자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반일의 노무현도 3자 변제했는데 뭘 그렇게 나대고 있어, 엉터리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은 희한한 맷집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맷집 싸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시끄러워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했듯이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20%대는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재명계하고 비명계 다툼이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공천권 때문에, 공천권으로 꽉 누르면은 비명계가 공천 못 받을까봐 이재명 말을 듣게 되겠죠. 다시 또 이제 이재명을 체포하자는 동의안이 날라오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전원 본회의장 빠져나오자. 그때 안 나오는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그는 수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죽이면 되니까. 뭐 그런 꾀를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비명계만 들어가 봐. 그러면 못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부결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이재명 씨가 당대표, 이제 이 양반이 원래 1월 달이 됐던가? 2년 동안 당대표를 한다면은 내년 총선 때는 어느 정도 공천 문제에 깊이 개입하죠. 그래서 이제 비명계도 내놓고 반대를 못 하는데, 그런데 이재명 씨가 점점 힘이 잃고 국민들이 싫어해서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면 오히려 손해다 하게 되면은 비명계가 더 나서게 되죠. 이 친명계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저 민주당에 좀 이상한 국회의원들 많죠. 그자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뭐 호남권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관계없겠지만 수도권이나 경기권은 굉장히 예민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뭘로 지금 공격을 하느냐, 뭐 검주국가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난타를 당하는 와중에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29% 지지율 나왔다라고 한 날 민주당 국민의 응답센터에는 지난번에는 뭐 비명계 어쩌고 그게 이낙연을 영구 제명하라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사퇴 및 출당하라. 이재명 대표는 당의 가치와 정의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라면서 내보내라.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이 사당이 아니다. 이렇게 적은 청원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틀 만에 3,000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내용으로 가는 거죠. 이걸 이재명이가 얼마나 견뎌낼까요? 언제는 얼마나 견뎌낼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힘드니까 공격으로 나오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 때 한 강제배상 제3자 변제하겠다는 거를 친일 정권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참 윤미향까지 가세해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3자 변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뭐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재원을 조성해서 이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 근데 이 재단을 만들 때 일본 기업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뭐 좀 거기도 뭐 기금을 내놓겠냐 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3자 변제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시각이고요.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지금 기시다 총리가 3자 변제로 한국에 하게 되면 과거 오부찌인가요? 그다음 고노 의상이 처음 했었고 또 일본 천황도 유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또 한번 사과 옛날 사과를 재확인하는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거는요 국제 정치를 봅니다. 제가 전공이 국제 정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국제 정치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 문제 아무리 빽빽거려야 소용없어요. 오늘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데 제가 아는 한은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결국 한미 관계는 안보가 핵심이죠. 안보와 경제를 저는 주로 안보를 다루는데 안보와 경제가 양축이에요. 국가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국가마다 보니까 안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한미 관계는 전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많이 있고 한일 관계도 죽고 사는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고요. 김성한 실장이 미국을 가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지난번 뭐 화이트리스트 다시 복원하고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이 3자 배상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통 언론으로부터도 친일적인 행위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자, 해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국내에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로부터는 아무 뭐 지지도 뭐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를 공격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이재명. 누가 더 맷집이 셀까요? 지금 국내 정치의 핵심은 윤석열 세력이 이 좌파 단체하고 이재명 세력으로부터 받는 뭐 반일 시비 같은 그러한 공격을 이건 방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당해야 됩니다. 난 반일이 아니다고 어떻게 싸울 겁니까? 국민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견뎌내야 되죠. 이재명 씨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가지고 지금 비명계를 친다고 해서 뭐 처지겠습니까? 누구랑 싸울 거예요? 자기 혼자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법원이 하나하나 검찰이 하면서 기소를 하고 들어가면 점점점 올가죄일 거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 견뎌내는 맷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견디겠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3자 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잘못이 위안부 문제입니다. 이건 윤미향이라든지 그 정대협 사람들이 대단한 사기를 친 건데 저도 헷갈렸었어요. 근로정신대, 정자는 뽑을 정자, 신은 몸신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뽑힌 사람들, 정신대는 것은 어떨 때는 특공대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군대에서는. 공정대 할 때, 공수부대 공정대 할 때 공정대 정자도 그게 뽑힐 정자인가? 그럴 거예요. 하늘로 뽑혀 날아가는 최고 특공대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대는 뭔가 하면은 이 대일 항쟁기 때 우리가 식민지였잖아요. 여기에서 저도 요즘 젊은이들을 쭉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 밖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자리를 줘도 감당을 못하고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리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쉬운 일을 하며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보입니다. 자, 대일 항쟁기 때는 이 조선 땅에서는 일할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소작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머슴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없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또 그거 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면은 일본에 가서 일을 구하면 돈도 벌고 세상도 보고 좋죠. 지금 제중동포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병원에 가시면 환자분들 있는 경우에 가족들이 다 환자를 케어 못하니까 간병인으로 주로 조선족을 씁니다. 조선족 그 아주머니들이 병원 안에서 밥 해먹고 거기서 뭐 같이 자면서 한국 사람들은 간병하는 거 힘들어하지만 그분들은 혼자 와서 그거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밥 해먹으면서 살면서 몇백만 원씩 벌어갑니다. 우리도 대일 항쟁기 때 그랬던 겁니다. 근데 더 좋은 조건이었죠.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각급 학교에서 그래봐야 소학교이지 뭐 중학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일본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서로 가겠다 그랬죠. 학교마다 선발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에서 똑똑한데 가난한 아이들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서 뽑혀서 일본 가서 일을 합니다. 가서 이제 갈 때는 분명히 자기가 원해서 간 건데 가서 당한 거는 그건 그쪽 둘이 풀어야 될 문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본이 나중에 패망할 때 일본도 정신이 없고 하니까 봉급을 안 줬고 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강제로 국민저축을 들게 했는데 그 저축을 주지 못했죠. 일본도 망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갔던 근로정신대, 약칭 정신대 중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그 여성 정신대를 위안부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된 사례는 1962년에 발간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보게 되면 정신대와 위안부는 정확히 구분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69년도에 김정한 씨의 소설 수라도가 있습니다. 수라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서 정신대를 소문에 따르면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혹시 이 여성 정신대를 위안부로 보면서 확 한 거죠. 사실 위안부는 따로 있었어요. 소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그 일본 마이니치 기자가 쓴 위안부란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도 있나요? 이게 천다 화강이라고 하는 일본 당시 마이니치 기자가 썼던 종군 위안부 코에나키 온나 8천만 년도 고발 이 책인데 이게 일본서 나온 그 책 그대로입니다. 이게 몇 년도 건가 하면요. 소화 48년이니까 25 더하면 얼마 어떻게 되나? 48. 70, 한 3년쯤에 나왔네? 73년도입니다. 이때 천전 기자가, 마이니치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일본서 이 양반이 먼저 취재를 해놨고 이게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전에 취재를 했죠. 그래서 일본 여성들이 상당수가 종군 위안부로 갔습니다. 그 여성들을 만나 취재를 해갖고 이런 책을 냈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군 위안부란 영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도 종군 위안부로 갔겠다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성 근로 정신대를 위안부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추측이 생겼고 그리고도 이제 잘 나오지 않고 있다가 그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누구더라?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내가 종군 위안부로 갔다 왔다 하는 여성을 세미나에서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커졌는데 그때 여성 정신대를 위안부로 알면서 막 더 커졌던 겁니다.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그 남녀 그 정신대에 대한 보상은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받지 못했던 봉급, 저축금, 그다음에 그 어떤 보상금은 한일 청구권 자금을 우리가 정부가 일괄해서 다 받습니다. 그때 박정희는 정부에서는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정신대로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일본군에 갔다 온 거랑 비슷하게 받습니다. 친일파로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대 갔다 온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술자리에서 나는 선진국 일본 갔다 왔다는 자랑은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건 얘기 잘 안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잘 싸운 사람들이 일본군 출신들인데 그들이 남들은 다 알지 근데 본인은 그거 자랑하지 못했어요. 뭐 감출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싸움 능력은 있지만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75년부터 77년 사이에 죽은 사람들 정신대로 갔다 온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8,552명에게 그 당시 돈 25억 6천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재산 사람 봉급 말고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7만 4천 명에게 66억 원을 줬습니다. 이때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던 정신대로 갔다 온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정신대들이 위안부일 거라는 그런 오해가 생겨가지고 시끄럽다가 이걸 제일 크게 이용한 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래서 정신대 뭐 배상 어쩌고 막 일본하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일본이 돈 다 줬거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못 주겠다라고 법을 만들어 죽은 사람만 주고 재산만 보상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해결하겠다고 떠들었잖아요. 이때 이걸 총주의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끌었던 이해찬 씨, 국무총리가 바로 이해찬 씨였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일을 맡았던 민정수석이 그게 바로 문재인 요 전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잘못 짚었구나 걸 알고는
그때 이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민간과 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공동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산사랑권 안 줬습니다라고 확인이 돼가지고 72,631명에 대해서 따로 대한민국 제가 낸 세금 여러분이 낸 세금 해갖고 6,184억 원을 줬어요. 이건 뭡니까? 징용된 사람에 대해서 제3자 변제한 거 아닙니까? 응? 대한민국 일본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준 거잖아. 물론 재판 과정은 없었지만 그렇게 노무현 정권이 떠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해보니까는 아니다 그래서 3자 변제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줬잖아요. 이건 박정희 정부가 준 거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게 뻔히 알면서도 이 소송이 되도록 해갖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이 있었다 그래갖고 일본 기업이 물어주라니까 일본이 합니까? 오히려 한일 관계만 틀어주고 오히려 북한만 좋게 만들어준 그런 주사파 정권이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서 돈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간다 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게 이해찬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 지들이 할 때는 괜찮고 윤석열 정부가 하게 되면 3자 변제다 하면서 친일파다고 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맷집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 맷집 버티기하고 이재명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비명계 공격받으면서 비명 지르는 그 맷집 누가 쓸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2023년 3월 5일 3.1절을 지나고 나는 시점에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북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지금쯤은 미국에 가서 미국이 확 움켜쥐고 북한을 중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김성한 실장이 안보실장이 미국 갔습니다. 뭐가 또 얘기가 되겠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사전에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국정원 김규현 씨가 이끄는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해외 차장이 날아가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한미 간의 연합사를 통해든 또는 뭐 무관을 통해서든 많은 안보 이야기가 오갈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너지고 싶어도 못 무너지고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맷집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길까요? 지금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 지금 국힘당이 당대표 뽑는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자기네가 떨어진 거다 이렇게 하지만 글쎄 그럴까요? 저는 빨리 비명계 주장대로 민주당도 이재명 날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안보 문제가 싹 바뀝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희한한 맷집 싸움. 그렇게 이재명이 반발하고 노무현이 싫어했던 3자 변제는 이미 노무현 때도 했는데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